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온 곳은 여기는 유엔 기념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우리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공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군들의 유해, 즉 시신이, 그 당시 전쟁 당시에 돌아가셨던 시신이 모셔져 있는 그런 장묘 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 우리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이고요.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를 위해 싸웠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저 멀리 이국 땅에서 와주셨던 유엔군 장병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에 지금 묻혀 계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망간까지 진정한다. 3년 1개월을 이른 한국전쟁.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시다 전사하신 유엔군들과 우리 한국군 영령들 위해서 머리 숙여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 (6.25) 4년 동안에 약 4만여 명의 유엔군들이 참 안타깝게도 전사를 했죠.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자기 나라에 다 멸수했지만 여기는 현재 우리 카투사, 미군 부대에 파견 나간 우리 한국군을 카투사 하죠. 카투사 37분을 포함해서 현재 11개국 2,315분의 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게 문양이 좀 특이하죠, 그죠? 네. 고사리 문양이에요. 우리나라는 고사리 나무를 해묵죠. 뉴질랜드는 전사자의 그 상징적 의미로서 특별한 뜻이 있답니다. 저 문양은 뉴질랜드 그 여인의 그 턱 부분에 새겨진 문양으로서 목호라고 한답니다. 그 목호는 의미는 전쟁터에서 전사한 내전도 전쟁에 나간 남편을 그리워한 동시에 이제 엄마가 여인이죠. 여기 턱 부분에 엄마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책임감과 인내심이 수반되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이 이제 목호라는 뜻이에요. 그 양옆에 보면 이렇게 막 파져 있죠, 그죠? 45개예요. 당시 6천여 명의 뉴질랜드 군인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 45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파진 자국 하나의 의미는 인간의 상실, 즉 죽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저 위에 돈도 서로로 되어 있죠.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아까 묘가 몇 개의 묘가 있댔죠? 2,315분이 묘가 있댔죠, 그죠? 그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분, 호주 군인, 호주 병사라고 하죠. 그분이 묘가 안에 있습니다. 17세 때 전사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따서 이 수루를 돈떠 수루를 한다는 아시겠죠? 네. 네. 자, 여기 보면 우선 분수가 참 아름답죠, 그죠? 네. 무려 22개입니다. 22개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맨 나라가 이날 도왔다. 그래서 기억이 이제 뭔가 연상이 되죠. 당시 독일을 포함해서 22개국이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이 분수의 숫자는 참전 숫자, 참전국 숫자. 그래서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다 전사하신 유엔군들을 영원히 잊지 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ABC 순으로 각 나라 참전국 이렇게 다 이렇게 새겨놨는데
이름 뒤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표시되어 있고 동그라미도 있죠. 네. 이 다이아몬드 표시된 이 전사자가 여기에 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유엔기념공원은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미 1959년도에 우리나라와 유엔 간의 협정에 의해서 이 땅을 토지라죠. 땅을 유엔에 지정했고,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럼 이 땅이 유엔 땅이냐? 지정은 했고 관리권은 현재 여기 묘가 있는 나라 11개 구성된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쟁 중에 유엔기념공원이 조성이 됐어요. 한 10개월 이후에 중이죠. 51년도 1월 18일 날 조성되어 있어서 그해 4월 5일 날 완공됐죠. 6.25 전쟁은 우리가 이야기만 들었지만 항상 잊혀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거죠. 왜? 역사를 잇는 그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지나간 역사도 우리의 역사고 슬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예요. 그죠? 항상 전 세계에서 잊을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돼요. 기억.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한 명 한 명의 자기가 하는 일이 있죠. 최선을 다했을 때 이 나라는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스스로 지킬 수가 있죠. 힘이 없으면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유엔 평화기념관은 유엔군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엔군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지금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에서 여기도 유일한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여기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가 유엔 한국 전쟁관이에요. 자, 그 전쟁의 바로 직전 단계에서부터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휴전이 되었는지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있는 유엔 한국 전쟁관입니다.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제연합이죠. 1945년이에요. 한마디로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유엔이 창설이 되었어요. 이 유엔이 창설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죠? 분단이 되었죠. 이런 이제 분단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유엔이 또 다양한 역할들을 했었는데, 자,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유엔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내용들은 또 안에 있습니다. 8월 15일에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끝난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독립, 즉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광복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자, 그 당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38도선을 중심으로 분할 점령을 되고 있었죠.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당시 힘이 있었다면 바로 독립을 했겠지만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냉전 체제라고 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이 소련과, 즉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 소련과 자유진영의 대표 미국이 이 진영 논리를 펼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독립은 맞았지만 광복은 됐지만 우리 스스로 자주 독립 국가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주 독립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총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할 통치자도 만들어야 되고, 즉 지금의 우리 대통령 맞죠? 자, 이런 사람도 뽑아야 되고 다양한 이런 정부 기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는 위쪽, 그러니까 북한 쪽과 아래쪽 총선거를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이게 소련과 미국의 어떤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선거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총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의해서 1947년 11월 이 국제연합 유엔에 의해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남한에서만 실시하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남한이 단독 정부 수립이 되었고 48년 5월 10일 총선거 그리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아울러 이북쪽, 자, 지금의 북한은 자, 이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갈라진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소련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김일성의 야욕에 의해서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쪽에 보면 자 이미 색깔도 다르죠. 위쪽은 빨간색, 아래쪽은 파란색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났다는 걸, 즉 북한이 남침 준비를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진짜 1950년 6월 25일 자 날짜가 쓰여 있죠. 전쟁이 탁 벌어졌어요. 자 전쟁이 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유엔은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 자 유엔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자 50년 7월 7일 유엔은 84호 결의안을 통해서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를 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을 했죠. 자 그 전에 이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딱 났을 때, 즉 남침을 했을 때 6월 25일에 1차 결의문을 통과합니다. 1차 결의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다시 이북으로 돌아가라. 38도선 다시 위쪽으로 군을 철수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죠. 자 그리고 나서 2차 결의문이 체결이 되고 3차 결의문이 체결이 되면서 유엔군이 파병이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때 여기 있는 요 사진이 그 당시 유엔군 파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는 소련은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전쟁의 시간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북한군이 얼만큼 점령을 했고 우리가 어떤 방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하고 있는 여행의 주제가 뭐예요? 피난 수도잖아. 자, 이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 부산은 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산이 수도로서의 역할. 자, 대한민국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크기는 작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도 다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거. 이 이제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딱 보면 철길 보이죠? 네. 철길에 딱 보이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제1부두. 제1부두. 그럼 저기는 제2부두라 돼 있죠. 자, 1부두와 2부두가 있는 곳은 우리 부산의 중구와 동구를 아우르는 원도심 쪽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지금 부두에 보면 자, 왼쪽에 2부두 쪽을 볼까요? 자, 지금 혹시 저기 아래쪽에 뭐가 있죠? 탱크가 있어요. 자, 이 탱크가 왜 있을까? 방어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 탱크들은 다 어디서 온 탱크일까요? 유엔들. 자, 맞아요. 유엔 참전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자들을 우리 부산항, 특히 2부두와 1부두를 통해서 내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항 제1부두가 우리 그 피난수도 9개 유산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자, 197만 명의 아까 봤던 유엔군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우리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겠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드나들었던 그 항구,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산항 제1부두도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잠정 목록 하나에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휴전을 할 때 자, 우리가 정전이라고 표현하죠. 자, 정전은 전쟁을 멈췄다. 그런데 종전이 아니죠. 종전은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전과 정전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종전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쉬고 있다는 얘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해를 통해서 또 다른 피해를 낳는 그런 아픔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대가 가더라도 끝까지 이 아픔들이 이어지는 그런 안 좋은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크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